역사 2, 2과 2-1, 남북국의 발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북국의 발전할 때 남쪽은 통일신라가 되지요. 통일신라부터 한번 볼게요. 왕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태종이라고 하면 통일신라를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입니다. 김춘추가 무열왕인데요.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 왕위에 오릅니다. 그럼 그전에는 누가 진골 출신이었냐? 성골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백제 멸망까지 시킵니다. 자, 그 다음 문무왕 들어가 볼게요. 문무왕은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당 정리를 승리로 이끌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신문왕은 별표 쳐주셔야 되겠죠, 그죠? 김흠돌의 난, 장인입니다. 장인인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진압을 하면서 진골 귀족 세력 등을 대거 숙청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귀족의 힘이 약해지겠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됩니다. 국학, 대학교입니다. 국학을 설치하여서 유학을 보급하고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완성합니다. 왕권을 강화시킨다고 또 나오지요? 통치제도,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서 육두품 세력을 성장시켜요. 왜냐? 진고를 견제하려고요. 자, 통일신라의 통치제도를 한번 볼게요. 통치제도, 중앙정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요. 왕명을 수행하는 관청이고요. 그 집사부의 관청인 시중,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지요. 집사부가 힘이 강해지고 시중의 힘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화백회의의 기능이 축소가 되고 귀족 세력도 상대적으로 상대등하고 귀족 화백회의가 힘이 약해집니다. 지방행정을 봐주시면은요, 땅이 늘어났어요. 통일 이후에 늘어난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구주 오소경의 지방제도를 실시합니다.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 한주, 삭주, 명주, 양주, 상주, 웅주, 무주, 강주, 전주 이렇게 있죠.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군현과 촌이라고 하는데 특히 촌은 봐주셔야 되는데요. 촌은 누가 관리하느냐? 토착촌주가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촌은 토착촌주가 관리한다. 요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방관은 여기까지 못 들어옵니다. 지방관은 군현까지 파견했고요. 오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작은 서울이란 뜻입니다. 주요 지방마다 설치를 하는데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북원경, 그 다음에 중원경, 남원경 이렇게 들어가면서 5개 보이죠. 여기 서원경, 금관경이라고 해서 5개의 소경 보이죠. 그죠? 작은 소경을 왜 했나요? 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도 금성이 경주가 여기 있지요. 이게 너무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요 지역에 오소경을 설치하여서 옛 가야 및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였으면서 지방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다시 오소경은 수도 금성이 경주의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이쪽으로 그 오소경에 모여 살게 하면서 지방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군사 조직은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이에요. 구서당 십정의 군사 조직인데요. 이 중앙군이 조금 중요한 게 뭐냐? 중앙군은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방위하는데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말갈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민족 통합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지방군은 각 주마다 한주, 삭주, 명주, 양주, 상주, 강주, 무주, 웅주마다 한정씩 배치해. 그러면은 우리가 구주니까 구 정해야 되는데 왜 10정인가요? 라고 봐주셔야 되는데요. 한주라고 하는 곳은 너무 크죠. 여기 한주 한번 볼까요? 여기 한주가 너무 커가지고요. 여기에는 2개의 정을 놔두고 그러니까 몇 개가 된다? 10개의 정, 구서당 10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지제도 한번 볼까요?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누가요? 신문왕이요. 그러면 요거 노급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 땅, 그래 너 월급을 땅으로 줄 테니까 그 땅에서 세금을 내, 세금만 얻어먹어. 그래서 그 수조권만 받아내는 게 관료전이에요. 그러면 노급은 무엇이었느냐? 노급은 수조권도 있었는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던 권한까지 주는 거야. 그러면 권한이 2개가 되겠죠. 그러면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관료전은 귀족의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신문왕은 왕권을 여러모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요. 나중에는 백정에게 정전을 지급해요. 땅을 주고 세금 내라고 하겠죠. 그리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덕왕의 일이고요. 그 다음 경덕왕 때는 노급이 다시 부활했죠. 노급이 부활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귀족의 힘이 다시 세졌다라고 하는 것을 됩니다. 한 번 더. 신문왕은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여서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였다. 신문왕 때는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한번 가볼까요? 발해는 왕 이름이 무문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무왕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황제의 나라다라고 해서 중국과 지금 당나라거든요. 대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나고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당나라가 이놈의 새끼 힘세네 까불지 마 무릎 꿇어 라고 하니까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당나라 산둥반도를 또 먼저 선빵 때립니다. 기억하시죠? 을지문덕 할 때도 선빵 날렸죠? 그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왕도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했고요. 문왕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수도로 옮깁니다. 상경 용천부로 옮겨요. 상경으로 수도로 옮기고요. 중앙과 지방의 통치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생각을 하죠.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겠어 라고 해서 당나라의 관계를 개선하고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신을 파견하고 신라와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문왕 들어가 볼게요. 했고요. 이제 선왕은 별표돼 있지요. 전성기 때 왕이니까요. 영토를 확장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하느냐? 연해주에서 요동지방까지. 여기가 연해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요동지방이에요. 연해주에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던 게 선왕 때입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발해의 전성기를 마련하고 그래서 당나라에서 발해를 뭐라고 부르느냐?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동쪽 바다에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 부르는 선왕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문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들은 망해요. 9세기 말에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약화가 돼 있는데 누가 침입합니다.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 926년인데요. 그러면 그 남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왕자 대광현이라고 하는 애들이 자신의 세력 한 10만 명 데리고 고려, 왕건이 세운 고려로 들어가서 귀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발해의 통치 제도를 봐주시면 당나라 제도를 수용했습니다. 삼성육부제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발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삼성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당성 아래 육부 설치하고요. 육부는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데 2호 예병 현공 당나라 때 외웠건 기억나죠? 하지만 발해는 유교 덕목 충인의 지예신 이름을 바꿨대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중국은 상서성, 문하성, 중서성 이렇게 썼어요. 중국은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얘들은 정당성, 선조성, 문하성이라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쓰고 있대요. 그래서 정당성 밑에 좌사정, 우사정을 두고 거기에다가 2호 예병 현공을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행정 한번 가볼게요. 5경 15부 62주 외우셔야 됩니다. 5경 15부 62주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촌락 보이십니까? 토착 세력. 자, 발해는 토착 세력이 말갈 사람이지요. 지배 세력은 고구려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말갈에 있는 수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인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촌락은 말갈 수령이다. 요거는 왜 한 번 더 봐주셔야 되냐면 신라도 올라가 볼까요? 신라도 촌은 누가 다스렸다? 촌은 지방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토착인 촌주, 그 동네 주인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조직 볼까요? 중앙군 12, 요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